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류가 지금 뭐 장수할 수 있는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호모 헌드레드 시대는 이미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신약 개발이죠, 그죠? 사실 이 제약 바이오들은 뭐 두 가지의 큰 이슈 때문에 주가를 많이 움직이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뭐 임상 1상을 했거나 2상을 마쳤거나 이랬을 때 뭐 기술 이전이라든가 지금 뭐 레고캠 바이오가 좀 움직였던 건 뭐예요? 얀센이 기술 이전에 대한 그런 자금들이 들어올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FDA의 승인이라든지 사실 이 가깝게 지금 HLB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 보면은 4월 달에 FDA 승인도 있고 또 8월 달에 또 유한양행도 같이 거기에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약 개발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기업이 어디냐면은 저는 유한양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유한양행의 양행이 어떤 뜻이냐면은 뭐 올바른 기업, 뭐 바른 기업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창업주가 1904년이면은 정말 너무나 오랜 세월인데 지난 세월인데 거의 뭐 100년이잖아, 그죠? 1904년도에 그의 나이가 9살 때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물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조금 그렇지만은 유색 인종에 대한 그런 어떤 차별이 상당히 심했던 때인데 거기서 꿋꿋이 그죠? 그가 많은 학습을 하고 1926년도에 한국에 와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1910년도 한일 합방이 됐던 때였잖아요. 너무나 우리 그 국민들이 슬픈 모습으로 아픔도 이겨내지 못하는 자그마한 병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유한양행을 설립을 하게 됐죠. 사실 그는 이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이 유일한인데 원래는 유일형이었습니다. 형이었는데 미국에서 있을 때 미국 사람들이 형이라는 발음이 어려우니까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유일한 이렇게 부르다가 이름을 유일한으로 바꿨고 그 오남매가 되는 그 형제들도 전부 다 이름을 한자 돌림으로 여러분들 그 유한양의 동생이 하고 있는 유유제약도 유특한이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제가 오늘 이 유한양행에 대한 기업을 설명을 드리려면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유일한 이 창업주가 이런 분이었나. 사실 그 당시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을 어떻게 무력화하기 위해서 첩보요원, 정예요원을 뽑았었거든요. 그 정예요원 19명을 뽑는 중에서 이 유한양행의 창업주이신 유일한 이분이 거기에 정예요원으로 뽑혔던 겁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50이었거든요. 누구도 상상을 못했고 그 전에 아무도 몰랐던데 그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 첩보 작전이 뭐였냐면 OSS 네코 작전이었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첩보 작전이라는 거는 뭡니까? 혹독한 군사훈련 그리고 첩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의 정보를 빼오려면은 목숨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의 나이 50에 그가 거기에 참여했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나이가 50인데 그게 뽑아줬을까 이렇게 의아심을 가질 텐데요. 물론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체력적인 부분도 정신적인 부분도 물론 가미가 됐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 정예요원을 뽑을 때 이제 일본 사람과 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뭐 그를 발탁했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우선은 그의 어떤 이 정신력이 정말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1968년도에도 너무나 이 유한양행이라는 것이 그 양행이 올바른 행동, 올바른 뭐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치의 어떤 기업에 그런 어떤 뭐 세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오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정경유착이 강했던 그런 때에도 상을 받는 그런 어떤 기업으로 거듭났고요. 그의 또 그 가장 친한 친구였던 여러분들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여러분들 대지 펄벅 있잖아, 그죠? 그 펄벅의 작가에 나오는 김일한이라는 인물도 이 유일한에서 빌려온 그런 어떤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그죠? 정말 지난 얘기지만은 이분의 이 유한양행의 창업주가 이런 분이셨나 하는 것을 한번 새겨보면서요. 보통 이런 분들은
그의 의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칠 때 그 험난한 일제시대에서 어떻게 이 유한양행이 100년이라는 기업을 이끌어 올 수 있었는가. 아마 그의 의지는 그 의혹에서 가장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은 그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누구나 다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를 자기가 실패했다는 어떤 존재 가치를 자기 스스로 깨달았을 때는 그 실패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의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이는 굴곡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자산을 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시장은 좀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렇게 순환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테마가 되려나 하면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당장 또 저쪽에서 움직이고 이 개별주의 순환이 상당히 빠른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미 지표가 그죠? 약간의 어떤 조정 라인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익 구조를 많이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취했던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조정을 보고 있잖아요. 저는 시간이 두고 나서 이제 그 결과치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맞다 안 맞다가 결론이 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아름다운 조정이다. 왜냐? 이 주식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누구나 방송에서 반도체 이러니까 개인들이 엄청나게 반도체를 많이 매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뺏고 뺏기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뺏기지 않는 분들은 어떠냐면은 좀 여유가 있거나 그죠? 그러시는 분들이지만 또 일시적인 그런 과도한 여러분들의 욕심이라든지 이런 포지션이 잘못했을 때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뺏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뺏기는 전략과 뺏기지 않는 전략 이 부분만 잘 집중하신다면은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반도체가 CLX에서 그죠? HBM에서 그리고 이제 AGR, 뉴로모픽 그죠? 여기에서 지금 또 어디까지 왔냐면 액침 냉각 기술이라는 부분까지도 와 있습니다. 이거는 차세대 열 관리를 하는 기술인데 또 테마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만들어진 부분인데 액침 냉각 기술이 사실 좀 CLX라든지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큰 카테고리에서 좀 움직였다면 요거는 약간 부분적인 부분으로서 마지막에 조금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GST가 상한가를 치고 KN솔도 움직이려고 하다가 이제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좀 수그러드는 모습이었고 또 저가 종목 중에서도 신성 ENG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하루에 거래량이 8천만 주가 텄거든요. 3일 전에. 그렇게 텄을 때 검색어 1위에 올라갈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반도체의 어떤 조정 라인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약간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CXL이라든지 물론 이 CXL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면 삼성전자의 3월 26일 CXL과 관련돼 있는 청사진을 공개하겠다. 이제 3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이 지금은 살짝 조정을 보다가 그죠? 또 그와 같은 어떤 재료들이 좀 부각이 됐을 때 또 어떤 흐름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CXL 관련한 종목 또 HBM 관련한 종목 HBM은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와 좀 연관성이 좀 갖추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이수페타시스라든지 가온칩스라든지 이런 종목 HSPS 관련한 이런 종목들도 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반도체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더 지켜보는 그런 전략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이 바이오 부분은 지금 바이오가 이제 바이오 3인방으로 해서 알테오젠이라든지 레고캠이라든지 HLB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아직도 HLB
과들은 HLB라든지 뭐 금요일날에 HLB 제약이 좀 많이 움직인다든지 뭐 요 HLB 과들은 아무래도 4월달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리보세라피과 관련돼 있는 뭐 FDA 승인 뭐 이런 건으로 예해서 그런지 지속적인 어떤 그룹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이 바이오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흐름들보다는 좀 개별 성향,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FDA 승인을 받았다든지, 뭐 서린바이오라든지, 또 비만 치료제 뭐 대봉 LNS라든지, 또 뭐 비올이라든지 이렇게 생소하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죠? 뭐 툴젠 같은 경우도 뭐 낙폭과된 기술적 반등으로 상한가를 치기는 했지만 그의 뭐 호가창이나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하시기가 좀 번거로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어떠냐면은 체력적으로 돈은 들어오는데 하루에 거래대금은 양시장 뭐 10조 가까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그 자금의 어떤 쓰이는 용도가 어떤 특정 종목에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트레이딩 하시는데 다소 좀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물량을 많이 잡아가지고 막 베팅하는 그런 어떤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럴 때는 조금씩 그저 물량을 좀 줄이시면서 그렇게 트레이딩 하면은 뭐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뭐 수익 구조를 지속적으로 형성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재건 관련한 종목들 지금 이 전쟁이 뭐 3개월에 끝낸다라고 했지만은 지금 뭐 3년이 다 돼가는 그런 어떤 전쟁으로 계속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푸틴의 말 한마디, 그죠? 뭐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략, 좀 미국의 어떤 대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전쟁이 좀 휴전의 어떤 그거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재건 관련주들도 시장의 어떤 방향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장은 순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만 고집하다가 또 이 개별 종목들이 이렇게 막 나오니까 뭐 재건 관련한 종목들 뭐 과거에 보면은 데모라든지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움직였는데 갑자기 뭐 SG 같은 경우 뭐 10년 동안 뭐 4조의 뭡니까 뭐 수주를 공시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점으로 가서 뭐 이런 모양들 그리고 뭐 SY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는데 뭐 어쨌든 이 재건 관련한 종목들도 지금 시장의 어떤 방향성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한번 튀어나오는 어떤 그런 전략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신규 종목들도 순환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종목이 움직이고 뭐 어떨 때는 이 종목이 움직이고 이렇게 지금 보면은 시장에 상장돼 있는 신규 상장돼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 상장돼 있는 종목들이 물론 이제 그 자격이 되지 않지만 특례 상장돼 있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은 왜 이렇게 단발성으로 이제 이 그 세력들이 선호하는 그런 어떤 흐름의 어떤 기술적 흐름을 갖추느냐면은 사실 매물벽이 좀 약하잖아요. 그죠? 신규 상장주니까 아무래도 뭐 몇 개월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 매물벽이 두껍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JNR 시스템, 요거는 이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좀 로봇 관련한 뭐 요런 어떤 신규주였기 때문에 물론 상한가를 치고 밀리기는 했지만 뭐 좀 약간 시세를 좀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이었고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재건 쪽으로도 살짝 이렇게 모습을 갖춰주면서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어떤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한 주는 뭐 여러분들께서 뭐 수익률을 뭐 대박을 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시장 자체의 어떤 방향성이나 흐름을 좀 여러분들께서 느껴가면서 아 이렇게도 시장이 형성이 되구나 하는 부분들을 배우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될지 다음 코너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너는 이제 제 유튜브,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델리 TV에서 올라가는 유튜브. 요즘은 전부 다 개인 유튜브 채널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TV 잘 안 보시잖아요, 그죠?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제 유튜브에서는 뭐 어떤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사실 여러분들 그 자녀들 지금 많이 키우고 계시잖아요. 키우고 있는데 어떤 전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엄마, 아빠는, 그죠? 참고서도 없이 공부했고, 그죠? 부모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모님을 도우면서 스스로 공부해서 S대를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들한테 먹혀 들어갈까요? 먼 옛날 얘기 같잖아요. 주식도 여러분들께서 내가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렇게 해서 내가 뭐 1,000억을 벌었다. 먹혀 들어갈까요?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마인드 혁신을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 주식시장은 나날이 변한단 말이에요. 나날이 변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그런 걸 고집하면은 물론 그런 기준은 있어요. 지금 어떠냐니까 선수들이 여러분들 이제 그 얼마 전에는 그 기준을 벗어나서 트레이딩을 많이 했는데 선수들이 이제는 어떠냐면은 그 기준을 지키는 거예요. 왜? 개인들이 저번에 이거 기준이 안 맞았어. 우리 이렇게 하니까 얘들 쏙더라. 이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서서히 변하느냐면 그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그 기준, 예를 들자면 얼마가 깨지면 안 된다. 얼마를 가면 못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어떤 거는 그 기준에 맞추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기준에 안 맞추는 게 있고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수익을 내느냐 수익을 내지 못하느냐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 내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트레이딩을 연습을 해보고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반복 학습, 훈련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학습 효과를 높여준단 말이에요. 그 학습 효과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밝은 거죠. 여러분들이 1,000억을 버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니까 또 생소하신 분들은 막 싫어요 이렇게 막 눌리시는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주말 특집으로 제가 이제 그 2주 전부터 제 유튜브에서 주말 특집으로 막 올려드렸는데 첫 번째는 막 상한가 같고 두 번째는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반도체 부분들이 약간 지금 어떻습니까? 조정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거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에는 좀 그렇다고 보거든요. 제가 뒤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주말 특집 이제 3탄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종목들을 제가 이제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오늘 아마 저녁에 좀 올려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여러분들 주말에 그거 보시면서 분석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다우 지수를 보면은. 사실 이 다우 지수는 그죠? 지금 이제 이것은 하루 전날 제가 보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는 어떠냐면은 여기 조금 깨졌죠. 추세가. 이렇게 이제 깨져가지고 이제 조정을 보고 있는데 가장 이 차트를 보는 핵심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파동이 나오는 이 부분을 어디까지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요 21선까지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깨질 듯 하면서 살리고 깨질 듯 하면서 살리고 지금 여기도 지금 이 61선이네요. 요 21선에서 지금 5일선, 21선, 61선이잖아요. 요까지는 지금 어떤 형태를 갖춘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 지금 미국 지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대선이라고 봐요. 미국 대선. 사실 지금 보면은 물론 이거 파월이 또 지금 요렇게 되니까 왜 어제 요렇게 좀 내려갔냐면은 아직 금리 인하 이르다 이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면역성을 키운다고 했잖아요. 좀 올라가면은 금리 인상 이르다. 좀 내려오면 뭐예요? 조만간 할까? 이렇게 해서 계속 조율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대선이다. 올해 11월 5일 화요일 날 대선이 치러집니다. 사실 미국의 그 정치인들이 사실 미국의 가장 초대 1대 대통령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조지 워싱턴을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링컨, 그죠? 뭐 케네디, 뭐 근자에 와서 닉슨, 뭐 레이건, 뭐 많습니다. 부시, 뭐 트럼프, 오바마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지금 뭐 클린턴 그 위에 뭐 카트 이래 있지만 지금 45대가 누구였냐면은 트럼프였거든요. 지금 46대가 누구냐면은 바이든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역대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1788년도 영국으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역사가 200년밖에 안 돼요. 우리는 어때요?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200년 되는 역사 동안에 대통령이 지금 46대 대통령 바이든까지 와 있는데 이 정치인들이 뭘 했느냐면은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때까지 이 대통령 중에서 누가 제일 괜찮은 대통령이냐. 뭐 당연히 뭐 그죠 건국의 아버지는 워싱턴이겠지만 이 바이든과 트럼프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이든은 정치인들이 뽑은 그 설문조사에서 14등이고요. 트럼프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꼴찌인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보면 어떠냐면은 트럼프의 인기가 지금 좋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은 이 주식시장에서도 전문가가 보는 입장과 투자자가 보는 입장이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럼 정치인이 보는 입장하고 국민들이 보는 입장도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누가 객관성을 갖고 보느냐 주관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아무래도 정치인들은 뭐에 의해서 보겠습니까? 좀 객관성을 보겠죠. 그죠? 그러면 이 국민들은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좀 약간 주관성을 갖잖아요.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좀 주관적이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왜 이 대선 트럼프의 전략이나 이런 거를 중요시해야 되냐면 그게 곧 우리의 주가와 움직이는 역할을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됐을 때 우리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당장 트럼프가 된다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뭐 미군을 철수한다든지 뭐 보조금을 더 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대표님은 이거 트럼프나 바이든이 누가 될 거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이나 정치나 똑같습니다. 뭐죠? 주식도 뭐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그럼 정치도 어떠느냐? 돈줄이 끊기지 않는 정치가가 이길 수가 있겠죠. 결국 지금 세계에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그 돈줄을 누구한테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아마 미국 시장에 이번에 47대 대통령이 바이든이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보시고요. 지금 보면은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스닥도 어제 조정을 받았고 지금 다우도 받았고. 그럼 보세요. 얘가 지금 갈 때 출렁출렁 갈 때 잘 보세요. 자 여기도 이렇게 깨가지고 어머 이만큼 쏟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줘요? 달랑 올라서 버렸죠. 그럼 지금 여기도 어떠냐면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걸 해석한다면 이게 음봉이 3개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음봉이 3개가 떨어지면은 제가 항상 세박자라고 했잖아요. 어디에서나 이 3이라는 숫자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쩔 수가 없어요. 가장 최초의 음의 수, 최초의 양의 수가 합해진 게 3이기 때문에 전 세계인은 3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음봉이 3개 떨어지면 양봉 나오고, 그죠? 2개 떨어지면 이렇게. 얘도 그죠? 이렇게 3개가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는 3개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큰 악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떻냐면 금요일 날 지금 보세요. 그 전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일 날 외인들이 엄청 들어와서 포지션 되게 좋았어요. 외인 기간 그죠? 각각 뭐 거래소 시장에 뭐 4천억 몇천억씩 사주다가 어제 하루 만에 그죠? 막 7천억 이렇게 온팡 다 팔았어요. 그죠? 이 지금 우리 지수는 이렇게 됐을 때는 어김없이 외인들이 많이 팔았을 때고 이럴 때는 어때요? 외인들이 많이 사줄 때요. 그래서 사실 좀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우리 시장은 외인들의 어떤 매수, 그죠? 그날의 어떤 매수 주체, 그날의 어떤 매수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좀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금 보면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시장이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냐면은 이게 지금 음봉이 3개가 떨어졌잖아요. 참 신기한 게 이 전체적인 흐름 있잖아요. 전체적인 주가는 중국을 따라가고 아시겠죠? 이 전체적인 흐름은 중국을 따라가고 요는 어떤 캔들의 모습 있잖아요. 요는 거는 미국을 따라갑니다.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 시장이 음봉이 3개 떨어질 거를 우리가 미리 알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 얘들이 추세를 막 타고 이렇게 갈 때는 그렇게 타고 가지 않아요. 타고 가지 않고 그냥 뭐 완만하게 움직이면서 그 오르고 내리고의 어떤 캔들 모습은 미국을 따라가고 반은 중국을 따라가고 반은 미국을 따라가는 좀 이렇게 슬픈 현실인데 사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지금 시장의 어떤 모습들이
뷔페 있잖아, 뷔페. 여러분들 뷔페 가면은 음식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종류도 많고 그렇잖아, 그죠? 또 각자의 개성에 맞게끔 드시잖아요. 어떤 분은 뭐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고기를 드시고, 어떤 분은 야채를 좋아하시면 야채를 드시고, 또 어떤 분은 뭐 회를 드시고,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음식을 먹잖아요. 지금 시장이 어떠냐면 뷔페 같거든요. 뷔페 같은데 여러분들이 뷔페에 가서 막 드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되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드시는 게 아니고요. 세력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장은, 지금 코스닥 시장은. 그래서 조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세력은 어떨 때는 매복해 있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미친 듯이 막 움직이고, 그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조금 공부를 할 텐데,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이 마음이 급하거나, 지금은 어떠냐면은 박자를 한 박자씩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늦춰야 되는 거예요. 그날 막,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날 짱대 양봉을 움직이면은 전체 시장을 주도하는, 어쨌든 하루에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한두 종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종목들의 흐름을 우리가 관찰하고 예의주시했다가 하루 이틀 지켜보다가 다음 날 딱 역공을 치는 이런 어떤 포지션들로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이 아닌 어떤 음식을 하셔야 되느냐면은 세력이 좋아하는 음식을 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엔비디아 차트를 가져온 것도 왜 가져왔냐면, 지금 엔비디아도 어떻게 되면 한 번 더 여기 내려 있다고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제가 이 엔비디아를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1200달러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1200달러 간다고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니까 미국에서 그 보고서를 내더라고요. 자, 그러면 얘가 1200달러를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막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주가라는 거는 항상 뭡니까? 지지 상승, 그걸 반복하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조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얘는 300달러에서 지금 거의 1000달러까지 왔잖아요. 970달러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800달러에서 900달러의 요 박스권을 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그 박스권을 유지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느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료들이 분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1분기 실력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2분기 실적, 그죠? 그럼 2분기 뭐 나오겠어요? 5월 달이나 또 실적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얘들이 또 지금 뭡니까? GPU에 대한 새로운 그래픽에 관련돼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 돼 있는 그런 제품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개발하고 발표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액침 냉각 기술도 이 엔비디아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테마가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반도체는 뭐다? 이 엔비디아가 어떻게 조정을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시장의 HBM이라든지 CXL이라든지 이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맞게끔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조정을 보는데 막 뚝뚝뚝 이렇게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라인, 이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면 지금 현재 그 모습들이 그 라인에서 좀 기간 조정을 좀 하겠죠. 대부분 보면은 가격 조정을 먼저 받은 게 있고, 지금 보면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약간 그런 어떤 모습을 갖췄을 때 요와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아무래도 이수페타시스는 뭐 HBM 많이 연결돼 있잖아요. 엔비디아랑, 그죠? 이수페타시스라든지 그리고 HSPS라든지 그다음에 고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트가 똑같이 좀 비슷하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요런 어떤 빨간불을 이렇게 좀 내주는 그런 모습. 지금 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요. 얘는 이렇게 좀 반등 빨간불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앞에 있는 다우나 나스닥하고 좀 달리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양봉을 이렇게 켜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양봉을 켜놨던 종목들 이수페타시스 차트를 보란 말이에요. 항상 먼저 간다니까요.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가 어떤 캔들을 만들 거라는 거를 미리 우리 반도체는 만들어주고, 그죠? 그러면 결국 걔들은 어떻다라는 거죠? 다음에 엔비디아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 그는 하나하나도 디테일한 부분들도 좀 챙겨봐야, 아, 내가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될 때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이 서겠죠. 자, 오늘 이거 진짜 우리 시장에 딱 맞는 말이거든요. 뭡니까? 봄춘자, 올레자, 그죠? 뭐 아니불자, 이거 그죠? 가틀 사자잖아, 가틀, 그죠? 요 봄춘자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봄이 왔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봄
불사 같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춘내 불사춘이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유래를 알면은 정말 너무 슬플 거예요. 지금 우리 시장도 지금 춘내 불사춘이잖아요. 봄은 왔지만 봄 같지가 않잖아요. 중국에 여러분들 4대 미인, 이제 미인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눈이 번쩍하시죠, 남자분들. 양귀비는 잘 알 거예요. 뭐 초선이다, 서시다 이런 거는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왕소군이라는 그 여기에 미인도 사실 이제 그 옛날에는 이 그 어린 나이에 궁녀로 이렇게 뽑혀가는 것이 아주 대단했던가 봐요. 그래서 뭐 수천 명의 궁녀를 이렇게 뽑혀갔는데 거기에서도 그 옛날에는 사진이 없으니까 그 궁녀가 수천 명이나 되니까 그 황제가 어떻게 그 일일이 다 볼 수가 있나요? 그 쉽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같으면은 어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갖고 사진을 쫙 보면 되지만은 그 당시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 화가가 그 모연수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화가한테 좀 이렇게 돈을 많이 주면은 뭐 점 있는 것도 빼주고 예쁘게 그려주고 그 예쁘게 그려야 뭐 황제가 이렇게 보고 저 괜찮아 오늘은 내가 쟤를 간택할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왕소군은 얼굴도 너무 예쁘고 근데 집이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웠기 때문에 그 모연수에게 그 화가에게 돈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제 인물보다도 너무 못생기게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이 붙어 있으니까 뭐 황제 눈에 띄기나 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중국은 항상 오랑캐가 막 쳐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오랑캐가 족장이 너희 나라에 예쁜 여자를 하나 주면은 내가 여기 쳐내려오지 않겠다 이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한날에 거기 다 그려놨던 그림에 가보니까 그래도 내가 저기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 화가 중에서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서 제일 못생기게 그렸던 실제로는 제일 예쁜데 그 왕소군을 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딱 보니까 어때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도 놀라고 그 오랑캐 족장도 놀라가지고 그것도 마음씨까지 너무 고와. 그래서 정말 좋은 관계로 이제 그 오랑캐족과 저기 한족이 지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슬프냐면은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너무 예쁜 여자였는데 그죠? 그 자기의 아름다움을 다 그 나타내주지 못했기 때문에 뒤에 당나라의 시인이 이 춘내 불사춘이다 왕소군을 비유해서 썼던 시가 있어요. 거기 시 안에 이게 들어있다라는 거죠. 꽃은 너무 예쁜데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 지금 시장이 어떠냐면은 봄은 왔지만 봄 같지가 않으니까 좀 여러분들 좀 많이 속상하실 텐데 뭐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춘내 불사춘을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하고. 자, 오늘은 자, 이 시장은 있잖아요. 항상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여러분들은 상승과 하락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상승과 하락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조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급등주도 마찬가지죠.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고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중간에서 있는 조율해주는 눌림목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눌림목을 여러분들께서 잘 공부를 하시면은 그러면 눌림목은 아무 종목에서나 눌림목이 가능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이 눌림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뭐가 첫 번째로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느냐면은 수급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수급이 뭐냐? 오늘 제가 이제 주말 특집으로 제 유튜브에서 정말 여러분들 핫한 그런 어떤 수급 종목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좀 관심 많이 가져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세력이죠. 세력이 어떤 흔적이 있었을 때만이 뭐냐? 눌림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눌림목이 가능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그냥 추세. 그러면 이 눌림목이라는 거는 왜 눌림목을 주느냐 하면은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는 파동이 나오느냐. 그 파동이 추세가 되느냐, 단기 급등이 되느냐 그 차이예요. 이 눌림목이라는 게. 그러면 첫째 여러분들이 눌림목과 관련돼 있는 종목을 찾으려면 뭐 하셔야 된다고 했죠? 수급이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상한가는 뭐예요? 100% 뭐가 있는 겁니까? 세력이 존재하는 거죠. 세력이 없이는 죽었다 깨나도 상한가를 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한가도 하한가도 절대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세력이 존재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상한가다. 그러면 상한가 이후에 눌림목, 그죠? 그다음에 이 긴 짱대 양봉. 자, 그러면 긴 짱대 양봉이라고, 이 긴 짱대 양봉 아시잖아요? 긴 짱대 양봉이라고 다 세력이 있느냐.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은 거래가 들어가야 돼. 거래량.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거래 대금과 거래량, 이 차이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거래량이 늘면은 뭐 무조건 거래 대금이 하지. 아니에요. 30만 원짜리가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은데도 거래 대금이 1,000억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종목은 주가가 싼 종목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종목들은 거래량이 5천만 주, 8천만 주, 1억 주 이래 터야 1,000억 거래 대금을 1,000억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거래량. 아시겠죠? 이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그와 같은 부분이고, 항상 기준은 뭘 보셔야 되느냐면은 5일선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력주에서 이제 이 5일선을 잡아줄 때도 이 파동이 정배열 상태에서 이게 1파고 2파의 눌림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은 1파로 끝내고 그냥 줄줄줄줄 팔아먹는 거냐. 그 뭐 상한가 쳤던 거 보세요. 뭐 케어랩스 같은 경우도 보면 상처갖고 줄줄줄줄줄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파동이 나올 거냐 나오지 않을 거냐를 여러분들께서 관찰해 보시는데, 가장 기준을 뭘로 잡아줘야 되느냐면 단기적으로는 5일선을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이제 상한가를 치거나 눌림을 잡았을 때 5일선이 깨지면은 일단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후퇴를 하고 다시 그 밑에서, 그럼 이제 5일선 깨지면 뭐죠? 21선. 21선을 지지하느냐. 그럼 뭐 21선 깨져. 이 세력주에서 가장 마지노선이 어디냐면은 21선이란 말이에요. 21선 파동을 낼 때 그 21선을 살짝 깼다가도 빨리 당겨줘야지. 61선, 120, 220 이러고 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그 하나의 봉이 다음 뒷파동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의 매집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참을. 기간 조정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눌림목을 공부하실 때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시고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잠깐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눌림목의 유형.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눌림목은 상한가를 치는 것도 있고 긴 짝대 양봉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요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그죠? 제가 지난주에 삼성 SDI를 보시라. 이 바닥에서 저 관심 종목으로. 그죠? 여기서 보시라. 이거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래가 이렇게 너무 많이 터졌다. 이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좀 더 가고 싶다. 그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이거 관심 종목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때. 자, 보세요. 그럼 제 말이 틀렸나 안 틀렸나를 보세요. 자, 요거 뭐예요? 요게 눌림목이죠. 요게 지금 하루 만에 몇 프로를 상승했냐면은 11%를 상승했거든요. 주당 48,000원이에요. 거의 5만 원 정도 이게 11%를 상승했어요. 그러면 40만 원짜리 주식을 100주만 사도 그죠? 4천만 원만 투자해도 하루에 500만 원을 벌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눌림목을 잘 형성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이 대형주 삼성 SDI 같은 대형주가 하루에 11%를 상승했다. 그럼 과거에 우리가 6%짜리 상한가 있고 9%짜리 상한가 있고 12%, 15%, 지금 30%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거에 6%, 9%대 상한가였다면 이건 뭐예요? 상한가를 하고도 뭐가 남는다? 주리가 남는다는 거예요. 여유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30% 상한가의 시장에서도 이 11%라는 거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 그래서 결국 얘가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보세요. 대항거래를 틀면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는 그런 어떤 눌림목의 흐름이었다. 자, 그다음에 보세요. 한농화성. 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SDI 한농화성 이건 전부 다 뭐였죠? 전고체 배터리였잖아요. 그 전주에 뭡니까? 레이크 머티리얼 이렇게 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막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CIS라든지 이렇게 그죠? 그때 한복을 했는데 여기서도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이 다 상한가를 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뭡니까? 요 상한가를 치고 여기서 보세요. 눌림. 요 올스를 깼어요? 안 깼잖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캔들이에요. 캔들. 이 캔들이 물론 이렇게
요렇게 음봉이어도 얇은 음봉은 괜찮은데 두껍게 내려오는 음봉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요런 음봉, 요런 거는 어때요? 올스를 깰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미리 그냥 나오시는 게 더 좋겠죠. 다음 날 보면은 이렇게 궤파락을 딱 한단 말이에요. 그 요 눌림목에서 이것도 보세요. 몇 프로가 상승했습니까? 이것도 19% 거의 20%가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굳이 내가 이 바닥에 안 잡아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마음고생을 안 해도 여기서 이런 활용만 잘해도 20% 그거 작은 거 아닙니다. 그죠? 예.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필 에너지입니다. 얘는 지금 현재 시간의 상한가를 갔거든요. 시간의 상한가를 갔는데 얘도 보세요. 상한가를 치고 어떻게 했죠? 요렇게 해서 그 다음날 뭡니까? 거의 10% 정도 급등을 하고 단일가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지금 또 월요일 날 띄우겠죠. 이 패턴을 잘 보란 말이에요. 이런 패턴. 자, 그다음에 지금 보면 그런데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자, 제가 상한가를 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긴 짱대 음봉 이런 거는 뭐라고 했어요? 이런 거는 눌림목이 아니라고 했죠. 그게 뭐예요? 지금 자이걸이라든 이보세요. 이렇게 되면 한참을 이렇게 긴다고 했잖아요. 한참을 이렇게 기는 그런 패턴이 보이시죠? 딱 제주원에 마찬가지입니다. 상치고 음봉 때리고 이 눌림의 자리가 어때요? 가볍지 않단 말이에요. 이 눌림의 자리에서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지면 될까요? 안 되겠지요. 거래가 좀 줄어들어야지 이 지금 거래가 너무 터지면 어떻게 돼요? 이런 패턴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난주에 제가 이제 수익 났던 부분들 보면은 가장 좋았던 게 지금 사피엔스네요. 그리고 지금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뭐 차분히 이렇게 좀 잘 가고 있는 패턴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폴라리스과 이런 애들은 지금 아직 차트가 죽지는 않았는데,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에브리버스 조금 이렇게 그죠? 좀 이제 흘러내리면서 한 단계 더 폭 요랬다가 올라올지, 그죠? 저는 이런 어떤 트레이딩 구조를 좀 여러분들께서 좀 하시려면은 좀 약간 주식에 뭐가 돼야 되느냐면은 매니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약간 좀 어느 분야에 있어든 좀 약간 미쳐야 된단 말이에요. 매니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파고들어서 왜 미쳐야 되느냐? 내가 거기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약간 조금 자기가 미쳐 있을 때는 자극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했어? 아, 이건 아니지. 또 파고들죠. 아, 내가 저번에 이렇게 하니까 경우의 수가 안 맞았어.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자꾸 자신이 변화가 올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저는 여러분들께서 좀 한번 매니아가 되어가지고 시장을 한번 장악해보는 그런 투자자가 됐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느냐? 아, 다음 주에 어떤 것을 봐야 되는가에 전에 죄송합니다. 반도체의 가장 대장격인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이수페타시스가 어떻게 잘 보세요. 자, 1파죠. 지금 요거 2파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어디에서 기준하죠? 21선에서 기준한단 말이에요. 일단 21선에서 뭘 해왔습니까?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요. 제가 이거 엔비디아가 요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조는 패턴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엔비디아 어제 이거 지금 하루 전에 보낸 거기 때문에 그렇지 오늘 차트 보면은 양봉이 켜져 있어요. 항상 우리가 먼저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수페타시스가 엔비디아를 리드할 거예요. 그림을. 그럼 얘가 만약에 21선을 지지하고, 그죠? 여기서 이 지지가 짧다면 어떻게 될까? 다음은 이게 파동이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얘가 똑똑 깨져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게 될 수 있냐면 매집봉이 될 수가 있고 기간 조정을 하고 다음에 또 이 라인을 돌파하는 이런 어떤 그림이 나올 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제 예측이죠. 그죠? 주식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이런 모습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제가 이제 미리 보는 차트에서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개별 장세란 말이에요. 왜? 반도체가 약간 조정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반도체가 지금 조정을 볼 때 늘 막 밑으로 막 이렇게 빠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이런 식으로 그 리듬을 탈 수는 있어요. 뭐 여러분들 뭐 나 반도체 가지고 저 물량을 뭐 확보하겠다 이러면 뭐 빠지면은 푹 잡았다가 다음날 올라오면 턱 던졌다가 또 그럼 뭐 다음날 안 올라온다 싶으면 또 다시 한번 더 빠지면 툭 잡았다가 이런 어떤 트레이딩도 가능해요. 하지만 그건 투자 금액이 좀 두둑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투자 금액이 좀 한정되어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좀 지금 현재 움직이는 개별 성향의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것이 어떨까. 지금 이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구리죠, 구리. 그죠? 지금 제가 왜 이 차트를 가져왔냐면은 상상 인더스트리도 눌림 차트 한번 보세요. 이제 오늘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걔도 보면은 도지형 딱 십자를 그리고 양봉을 하나 때리고 다음날 또 하나 양봉을 때렸거든요. 걔는 물론 지금 정배열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약간 역배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죠? 패턴을 보면은 이런 패턴에서 또 여기서 눌림을 어떻게 눌림을 줄 거냐, 눌림을 안 주고 다시 당길 거냐, 이걸 돌파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크해 보시라. 오늘은 대부분 다 제가 이제 눌림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자, SY 이거 뭐예요? 재건 테마잖아요. 지금 SG가 지금 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SG가 대장을 하고 있다고 영원히 SG가 대장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저기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잖아. 그죠? 뭐 우리 기술 투자가 대장했다가 또 뭐 갤럭시와 SM이 조금 움직여줬다가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기술이 움직였다가. 그런 것처럼 지금 이 SY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매물대가 조금 5,000원에 좀 매물대가 좀 있어요. 5,000원에 부딪히는데 얘가 그러면 이 밑으로 뚝뚝 이래 떨어지겠냐 이거죠. 요 눌림을 잘 보란 말이에요. 요런 패턴들. 그죠? 요런 패턴들에서 시간의 상한가를 치고 올렸으니까 여기서도 요 패턴에서 어떤 눌림을 잡을 건가. 그죠?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TPS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요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요거 상한가 쳤잖아요. 상한가 치고 어땠어요? 눌림 이렇게 잡고 올선 얘는 지금 뭐 요거는 속임수죠. 여기서 가는 듯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매집봉을 보세요. 이렇게 만들었죠. 여기서부터 이제 눌림을 잡으면서 뒷그림이 어떻게 나오느냐. 요게 하나에 어떻게 보면은 이 뒤에서 파동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건 어떻게 될 수가 있죠? 매집봉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을 쳤을 때 눌림을 어떻게 했고 그 눌림이 어떻게 됐을 때 그죠? 지지라인을 어떻게 했을 때 다시 여기 트레이딩을 시작하는 뭐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솔트룩스네요. 잠깐만요.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패턴이. 그죠?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여러분들 이 긴 짱대 양봉에서 이 눌림 잡으실 수 있겠죠. 그죠? 별로 어렵질 않아요. 이 지금 뭐 AI 지금 여러분들 메타버스, AI 이런 부분들도 메타버스도 지금 살살 지금 올라오잖아요. 오늘 제가 주말 특집에서 아마 한 딱 2종목 여러분들께서 보실 만한 그런 2종목을 드리는데 물론 설명이 필요해요. 그냥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방송에서 드리기는 좀 가하니까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좀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대한전선이 이제 유증을 성공했잖아, 그죠? 유증을 성공하고 지금 뭐 해저 터널이다, 뭐다 지금 뭐 그죠? 뭐 방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뭡니까? 비전이 있잖아, 그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를 뚫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요 라인에서 지금 하루를 눌릴 거냐, 또 여기까지 더 눌리고 당길 거냐,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얘는 무슨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해소가 된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드렸던 거는 제가 오늘 배운 거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눌림목을 찾아보라는 전략이니까 오늘 주말에 잘 연구 해보시고 제가 유튜브에서 주말 특집 올려드리는 종목도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항상 웃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